사랑이라 부른 감정이 한순간에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의 밤, 대화는 멈추고 공기가 얼어붙었죠. 믿음이 깨질 때 인간은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을까요?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 11시 30분, 후평동의 공기가 이상하게 무겁게 눌려 있었어요. 가게 2층 창문 틈으로 흘러나온 불빛은 낡은 형광등 하나뿐이었죠. 윤서진은 택시 문을 닫으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도윤의 돈을만 잠깐 와줘 라는 말이 귓가를 맴돌았죠. 불편했지만 믿고 싶었어요. 사랑이라 믿었고 약속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복도에 깔린 공기에는 이미 낯선 냄새가 서려 있었어요. 단내와 금속이 섞인 냄새, 누군가 오래 준비해둔 공간 같았죠. 도윤은 무표정하게 문을 열었어요. 오늘은 우리 이야기 끝내자. 그 한마디에 서진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테이블 위에는 흰 종이와 볼펜, 결혼 계획서라고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엔 손닦개와 칼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그게 이상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서진은 웃으려 했지만 도윤의 시선은 이미 멀리,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죠. 신혼집은 남양주로 해도 되지? 서진이 조심스레 묻자 도윤의 입꼬리가 일그러졌어요. 그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야? 순간의 침묵이 길었어요. 냉장고의 모터 소리가 방 안을 찢었고 도윤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죠.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내 전부 대신 쓰레기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그걸 서진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단지 그가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만 느꼈죠. 공기가 바뀌는 순간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요. 도윤의 어깨가 떨렸고 그 떨림은 숨소리로 번졌어요. 서진은 그제야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이미 문은 닫혔고 잠금쇠가 내려졌죠.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웃었어요. 사람은 결국 자기 뜻대로 살아야 해. 낮게 깔린 목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했죠. 서진은 무심히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어요. 손끝의 떨림이 자기 것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벽시계의 초침이 멈춘 듯 느려지고 주방에서 전등이 깜박였죠. 도윤은 천천히 의자를 밀며 일어났어요. 그만하자. 서진아, 그 말 속엔 이별이 아니라 끝이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한 발 더 다가오자 서진은 뒤로 물러났죠. 발 뒤꿈치가 벽에 닿는 소리가 찰나의 비명처럼 퍼졌어요. 서진의 시선이 창문으로 향했어요.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 사이로 어둠이 흘렀죠. 도윤은 천천히 칼을 집어 들었어요. 그 손놀림엔 주저함이 없었어요. 넌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목소리가 낯설게 떨렸어요. 서진은 숨을 들이켰지만 공기가 목에 걸려 삼켜지지 않았죠. 두려움은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도윤이 한 걸음 더 다가오자 방 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그것이 마치 두 사람의 운명을 묶는 끈 같았어요. 서진은 의자에 손을 짚고 몸을 일으켰어요. 우리 얘기 천천히 하자. 떨리는 목소리에 살기 어린 눈빛이 꽂혔죠. 도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늦었어.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어요. 서진은 주방 쪽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문턱 앞에서 팔이 잡혔죠. 손목이 비틀리고 숨이 끊겼어요. 싸움이라기보다 포식이었어요. 인간이 인간을 조여오는 소리가 벽에 스며들었어요. 도윤의 손이 서진의 목을 감쌌어요. 몸이 들썩였죠. 그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손톱이 팔을 긁었지만 피는 닿지 않았어요. 힘의 방향이 일방적이었죠.
공기가 끊긴 순간 서진의 머리가 벽에 부딪혔어요. 뇌 안의 소음이 폭발했고 세상은 하얗게 번졌어요. 말 좀 들어주지 그랬어. 도윤의 속삭임이 귓속에 파고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유리처럼 단단했어요.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어요. 방 안의 모든 사물이 죽은 것처럼 가만했죠. 서진의 손끝이 바닥을 더듬었어요. 몸은 이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도윤은 손을 떼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 숨은 안도의 거처럼 들렸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서진을 바라봤어요. 눈에는 공포도 후회도 없었어요. 그저 깨끗하게 비어 있었죠. 그가 속삭였어요. 이제 됐어.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로 향했어요. 서랍을 열자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칼날이 형광등빛을 받아 번쩍였어요. 그 빛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었어요. 도윤은 마치 연습하듯 손목을 돌렸어요. 공기가 잘려나갔어요. 그가 다시 서진 곁에 다가갔을 때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는 침묵 속에서 칼을 들었고 그 침묵이 곧 공포의 무게가 되었어요. 서진의 얼굴 위로 한 줄기 빛이 떨어졌어요. 그 빛은 문틈에서 들어온 거리의 불빛이었죠. 도윤은 잠시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게 사랑이야. 낮게 웃으며 말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칼을 내리쳤어요. 소리는 터지지 않았어요. 공기만이 갈라졌죠. 그는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멈추지 않았어요. 그 행위는 감정이 아니라 의식처럼 반복됐어요. 피가 바닥을 타고 흘렀어요. 냉장고 아래로, 벽 틈으로 아주 조용히 스며들었어요. 도윤은 그 피를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한 방울을 문질렀어요. 따뜻하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시간은 무너졌어요. 그는 피 묻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거울을 봤죠? 거울 속 얼굴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눈동자 속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윤은 칼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히 쥐었어요. 그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림이 올라왔죠. 확실히 해야 돼. 그는 혼잣말을 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다시 서진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미 끝난 생명이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발걸음마다 바닥이 끈적이게 울렸죠.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서진의 머리카락이 그의 손끝에 닿았어요. 그가 칼을 든 손을 천천히 들었어요. 눈동자에는 빛이 없었어요. 공기마저 두려워 숨을 죽였죠. 순간 칼날이 떨어졌어요. 그 소리는 금속이 아니라 유리 깨지는 소리처럼 맑게 울렸어요. 그는 그렇게 마지막 남은 선을 끊었어요. 방 안은 정적만 남았어요.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등 위에서 피가 식으며 굳어갔죠. 숨이 끊긴 방은 너무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미세하게 떨렸고 벽에 드리운 그림자가 파도처럼 흔들렸어요. 그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끝났어.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란 걸 본인도 알았어요. 방 안엔 생명 대신 무게만 남아있었죠. 무거운 공기, 짓눌린 침묵, 그리고 스스로가 만든 지옥의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도윤은 서랍을 열었어요. 수건, 신문지, 검은 비닐봉지. 손에 닿는 물건마다 생의 흔적이 사라졌어요. 그가 바닥을 닦을 때마다 붉은 얼룩이 더 넓어졌죠. 닦는다는 건 지우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증거를 새기는 일이었죠. 그는 잠시 멈춰 서진의 얼굴을 봤어요. 넌 나를 이해 못했어. 목소리는 공허했고
그 공허가 방을 감쌌어요. 창밖엔 달빛이 10개 깔려 있었어요. 도윤은 창문을 열지 않았어요. 바람이 들어오면 냄새가 흩어질까 두려웠어요. 방 안의 냄새는 그에게 익숙했어요. 피, 금속, 먼지. 그건 어릴 적 기억의 잔상 같았죠. 국밥집 주방에서 본 도마의 흔적, 삶과 죽음이 섞인 냄새였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했겠지?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화면에는 서진의 사진이 남아 있었죠. 두 사람이 웃는 모습, 그때의 공기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차갑고 기름처럼 끈적였어요. 도윤은 사진을 삭제하려다 멈췄어요. 대신 앨범 이름을 바꿨죠. 추억에서 종료. 손끝이 떨렸어요. 인간이라면 남을 흔적을 지우려 하지 않아요. 자신을 잊히게 만들 뿐이니까요.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식어갔어요.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켰어요. 도윤은 바닥에 피를 덮고 서진의 몸을 담요로 감쌌어요. 잠깐만 쉬어, 마치 누군가를 재우듯 말했어요. 그러나 그 목소리는 온기가 없었어요. 그는 시체를 옮기며 숨을 들이마셨죠. 냄새는 강했지만 익숙했어요. 죄의식은 사라졌고 오직 정리라는 본능만 남았어요. 그는 욕실로 향했어요. 수도꼭지를 틀자 찬물이 터져나왔죠. 손에 묻은 피가 배수구로 흘러들어갔어요. 물과 피가 섞이며 붉은 소용돌이를 만들었어요. 도윤은 거울을 봤어요. 나 괜찮아.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웃음은 스스로를 속이는 주문 같았어요. 새벽 2시, 거리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검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손에 검은 봉지를 들고 있었죠. 길끝엔 쓰레기 수거함이 있었어요. 도윤은 봉지를 그 앞에 두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봉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것이 환청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계는 3시를 넘어 있었어요. 방 안엔 여전히 냄새가 남아 있었죠. 그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고 커튼이 흔들렸어요. 그제야 그는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빠졌고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사랑의 끝이야. 그는 중얼거렸어요. 그 말은 스스로에게 향한 저주였죠.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귀 안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왜 그랬어? 환청은 점점 또렷해졌죠. 도윤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조용히 해. 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건 그의 머릿속에 남은 마지막 잔향이었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왔죠. 방 안의 피는 검게 변해 있었어요. 도윤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저 천장을 바라봤어요. 끝났어. 다시 그 말을 내뱉었지만 어딘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현실과 환각이 겹치는 순간 그는 눈을 감았어요. 그때부터 그의 시간은 멈췄어요. 도윤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하루가 시작됐지만 그의 세상은 멈춰 있었어요. 벽에 묻은 피는 이미 말라 있었고 바닥엔 신문지가 흩어져 있었죠. 그는 손끝으로 그것들을 정리하며 현실을 정돈하려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닦아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냄새는 살아있는 생명보다 강했어요. 그는 창가에 서서 세상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에게는 소음이었어요. 그는 서랍을 열어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엔 서진의 사진이 남아 있었죠. 사진 속의 미소는 살아 있었어요. 도윤은 그 미소를 손톱으로 긁어냈어요. 종이가 찢어졌고 얼굴이 사라졌죠. 그는 다시 웃었어요. 이제 진짜 없어졌어. 하지만 그 웃음엔 안도도 후회도 없었어요. 오직 자신이 통제한 세상에 대한 착각만이 남았죠.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도윤은 순간 몸을 움찔했죠. 하지만 곧 차분히 앉았어요. 경찰이 들이닥칠 수도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는 그 두 가지 모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게 벌이라 생각했죠. 아니, 어쩌면 벌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감정의 끝을 지나 있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한미정이었어요. 도윤아, 문 좀 왜 안 열어? 그의 어머니였죠.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방 안의 냄새를 느끼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그녀의 시선이 바닥을 향했어요. 그곳엔 덮어둔 담요 한 장 그리고 그 아래의 형태. 한미정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목소리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엄마, 다 끝났어. 그 말에 한미정은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죠.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지만 도윤은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그는 그저 담요를 바라봤어요. 마치 그 아래가 세상의 중심인 듯이요. 한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번호를 누르는 동안 숨이 막혔어요. 경찰서 연결음이 울렸죠. 여기. 살인이. 우리 아들이 말끝이 끊겼어요. 그 순간 도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이제 다 괜찮아. 그 말이 더 끔찍하게 들렸어요. 어머니의 눈빛엔 공포와 연민이 동시에 깃들었어요.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파란빛이 창문을 가르며 방 안을 휘감았어요. 도윤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경찰들이 들이닥쳤죠. 심도윤,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뼈에 울렸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들고 창문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들어왔죠. 그 빛이 눈을 찔렀어요. 현장 안은 정적에 잠겼어요. 형사 최강석은 담요를 걷었어요. 숨을 들이마신 그 순간 방 안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이건 우발이 아니야. 그 한마디가 방 안을 메웠어요. 다른 형사들이 사진을 찍고 증거를 모았죠. 피의 흔적, 칼, 종이, 깨진 사진. 모든 게 계획처럼 정리돼 있었어요. 도윤은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창밖으로 어머니가 보였어요. 그녀는 길가에 주저앉아 있었죠.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흐느낌이 들렸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엄마, 이제 편해질 거야. 그 말이 창문에 부딪혀 돌아왔어요. 그 안에서 무너지는 건 사람의 양심이 아니라 인간의 형체였어요. 경찰서 안에서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도 조사관도 그의 침묵을 깨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형사의 질문에도 대답은 없었어요. 그는 허공만 바라봤어요. 그의 눈동자엔 그림자만 남아 있었죠. 마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탁자 위를 긁었어요. 금속성 소리가 방 안을 울렸어요.
그 소리가 그의 심장 박동처럼 들렸어요. 조사실의 불빛은 눈부시게 하얗게 번졌어요. 도윤은 그 아래서 눈을 감고 있었죠. 형사는 다시 물었어요. 계획했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입가에 미세한 웃음이 번졌죠. 형사는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제야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그날 내가 느낀 건 뭐였을까요?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엔 공포가 아니라 확신이 있었어요. 신문을 하던 기자들이 경찰서를 가득 메웠어요. 카메라 셔터가 연신 터졌죠. 한쪽 구석에서 박은경은 어깨를 떨며 앉아 있었어요. 딸의 이름이 연이어 들려왔어요. 혼수 갈등살인, 기별 폭행 사건,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그 아이는 그런 애 아니에요. 외쳤지만 목소리는 소음 속에 묻혔어요. 언론은 진실보다 속도를 택했고 이름보다 이야기의 틀을 팔았어요. 형사 최강석은 박은경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계획 정황은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 말에 박은경은 눈을 감았어요. 그 애는 사랑을 믿은 죄밖에 없어요. 한 줄기 눈물이 손등을 타고 떨어졌어요. 그 눈물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최강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손에는 서진이 남긴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어요. 메시지함에는 오늘은 꼭 이야기하자라는 문장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재판정의 공기는 냉랭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선 흐느낌이 퍼졌어요.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결말처럼 담담했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박은경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 눈빛 속에는 증오보다 공허가 있었어요. 도윤은 미세하게 웃었어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법정 밖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번쩍이고 마이크가 향했죠. 심도윤, 후회합니까? 그는 잠시 멈춰 섰어요. 사람은 결국 자기 몫을 받아요. 그 말 한마디가 공기를 얼게 했어요. 옆을 지나가던 교도관이 그를 재촉했어요. 수갑이 채워진 손이 햇빛을 반사했죠. 그 손끝에서 피의 그림자가 다시 떠올랐어요. 며칠 후 박은경은 딸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노트북을 켜자 익숙한 대화창이 열렸죠. 도윤의 마지막 메시지가 남아 있었어요. 오늘 와줘.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화면 위로 떨어졌어요. 키보드 자판 사이로 스며들며 번졌죠.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건 우발이 아니야? 처음부터였어. 윤정호는 거실 한쪽에서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는 말없이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피의자는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정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등의 핏줄이 부풀었어요. 정신이 온전해서 그랬다는 게 더 무섭네요.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어요. 한미정은 마을을 떠났어요. 가게 문엔 폐업 안내문이 붙었죠. 죄를 지은 건 아들이지만 벌은 내가 받겠지.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사람들은 눈을 피했고 이름 대신 그 집이라 불렀어요. 밤이 오면 창문이 열리고 냄새가 다시 스며든 듯 했어요. 그녀는 잠들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늘 도윤의 웃음이 들렸죠. 최강석은 보고서를 덮었어요. 사건 종결 서류에는 부발적 범행이라 적혀 있었어요. 그는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창문 밖으론 비가 내렸어요.
유리창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방울 속에서 그는 서진의 사진을 떠올렸어요. 우발이라 부르기엔 너무 준비돼 있었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그날의 냄새와 침묵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밤이 다시 찾아왔어요. 사건이 끝난 거리엔 아무도 없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어딘가에서 여자의 웃음이 들렸죠. 하지만 그건 바람이 만든 잔향이었어요. 도윤이 남긴 피의 흔적은 지워졌지만 사람들의 기억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사랑을 믿은 죄, 그것이 누군가의 마지막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은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